안녕하세요. 토게토게입니다. 오늘은 첫 취준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경험 정리에서부터 자소서 작성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도 잘 기억이 나지가 않고 또 그 경험에서 어떻게 자소서 에피소드를 뽑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 하세요. 저도 첫 취준할 때 그랬고 그래서 되게 막막하기도 했어요. 내가 되게 한 일은 많았는데 그중에서 뭔가 자소서에 쓸만한 내용은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 그래서 저같이 이런 고민을 했던 분들이 자소서 에피소드를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경험을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대학교 성적표를 확인을 해보세요. 성적을 보라는 게 아니라 그 성적표를 보면서 그때 들었던 수업이나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약간 조금 새록새록 내가 이때 이 수업을 들었고 이런 주제로 팀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이렇게 발표를 했을 때 교수님한테 칭찬을 받았고 혹은 이런 피드백을 받았고 팀플을 하면서 이런 난관이 있었고 그런데 이렇게 협업을 하면서 성적도 잘 받고 조원들이랑도 꽤 친해지기도 했지 라는 이런 기억들을 상기시켜 보세요. 그런데 이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은 네이버 메일이라든지 네이버 클라우드, 네이버 밴드 아니면 카카오톡, USB 파일처럼 온갖 사이트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료들을 최대한 다 뒤져보면서 기억을 다시 환기해 보세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파일을 봐보면은 내가 그냥 혼자 머리로만 생각을 했던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그때 상황들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때 내 역할이 이거였지, 이때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오고 갔었지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본인의 경험을 적어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단순히 수업만이 아니라 그 시기에 뭔가 활동했던 다른 것들, 자소서나 이력서에 쓸 수 있는 모든 활동들을 다 비슷한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대외 활동이라든지 인턴이라든지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 그러니까 블로그, 유튜브 활동이라든지 동아리 학회 활동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고 이렇게 꼭 공식적인 활동이 아니더라도 팀끼리 진행했던 프로젝트 아니면 개인적으로 했던 취미 활동, 개인적으로 들었던 인터넷 강의, 교육 혹은 어학연수, 교환학생, 해외 경험 이외에도 자격증이나 시험을 공부했던 경험 아니면 학교 밖에서 아르바이트 했던 경험 같은 거를 다 하나하나씩 생각을 해보면서 이때 생각나는 에피소드를 최소한 하나씩 발굴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중에 자소서로 쓸 수 있을 만한 경험이 조금씩 눈에 보일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서 자소서에 쓸만한 경험을 골라낼 때에는 정말로 말 그대로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정말 기억에 남고 좋았던 아니면 특별한 성과가 있던 경험을 써도 되는데 나에게 그렇게 크게 실제로 영향을 준 경험은 없다라고 하신다면은 단골로 출제되는 자소서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항목들에 맞춰 에피소드를 분류해서 써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도전했던 경험이라든지 창의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 경험, 협력하여 성과를 이루어낸 경험,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 본인의 장단점 등등 단골 자소서 문항에 맞춰서 본인의 경험에서 나오는 에피소드를 끼워 맞추는 거죠. 그리고 그 에피소드들을 제가 이전에도 공유했던 마스터 파일에 덧붙이를 하면서 자소서 하나하나를 쓸 때마다 계속 업데이트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소서를 써야 되는데 보통 자소서에 쓸 때는 우리가 흔히 스타 기법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S가 상황, T가 내가 맡은 업무, A는 내가 취했던 액션, 그리고 R은 그 행동으로 인한 리저트, 결과를 나타내는데 이렇게 에피소드를 정리해서 자소서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억지로 쓰려고 하면은 글이 약간 좀 주저리 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때 내가 상황을 설명해야지? 이때 상황이 되게 특수했는데 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그때 상황을 되게 주저리 길게 쓰게 돼요. 사실 상황 설명 같은 거는 자소서에서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정작 중요한 거는 내 업무가 이랬고 내 행동이 이랬고 그 결과 나는 뭐를 배웠다 라는 식으로 나에 대해서 쓰는 게 중요한데 이런 외부적인 상황을 묘사하는데 자소서가 그쳐버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자소서 글의 배분 같은 경우도 앞 내용은 긴데 정작 길어야 할 핵심 내용은 정말 한두 줄에 끝나버리고 글의 비율 자체가 이상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 저의 해결 방법은 내 상황을 굳이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대신에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을 묘사하는데 더 집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해외 인턴을 했을 때 경험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제가 아무래도 외국어 실력이 부족하다 보니 저한테 외국어 업무는 시키시지 않고 한국어 업무만 맡기신다든가 그냥 몸을 쓰는 업무만 맡기신다든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도 외국어 업무를 쓰는 일을 맡아야지 라는
있는 목표로 매일 뭐 몇 시간씩 공부를 하고 단어를 뭐 몇백 개씩 외우고 이렇게 공부를 해서 뭐 결국에는 외국어 업무를 맡게 되었고 뭐 결국에는 뭐 이런 업무까지 수행을 하게 되었다라는 게 그때 당시 상황인데 되게 뭔가 재미도 없고 뭔가 되게 뻔한 스토리 같기도 하고 약간 좀 주절주절하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황을 묘사하는 대신에 당시 저의 감정을 설명하는 데 더 집중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외국 인턴을 갔다. 그런데 나한테는 이런 업무만 떨어졌다. 이때 나의 감정은 굉장히 속상했다.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 동안 나의 자존감이 많이 위축되는 것을 느꼈고 나의 기량은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뭐 이런 액션을 취하기 시작했다. 뭐 그 가운데서도 뭐 많이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해야지라는 목표를 생각하면서 계속 열심히 노력했다. 그 결과 뭐 이런 칭찬을 받았고 그때 나의 감정은 정말 뿌듯했다. 그를 통해서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런 비슷한 식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극복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교훈을 얻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외부적인 상황보다는 뭔가 나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자소서에서는 나를 소개하는 자기소개서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글의 플로우도 뭔가 더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결국에 그분들이 알고자 하는 거는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가 아니라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고 그때 나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게 더 궁금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보통 자소서를 쓰실 때 뭐 어떤 수치적인 성과나 좀 있어 보이는 결과물이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자소서를 쓸 때 그렇게 꼭 수치적인 내용을 넣어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인턴이나 취업 준비생으로서 뭔가 어떤 대단한 뭐 수치를 내는 게 사실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수치라는 게 사실 임원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작고 사소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것보다는 현실적으로 가장 와닿는 게 내가 이렇게 해서 선배님들로부터 사수로부터 업무 관계자분들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았어요가 더 현실적이고 와닿는 내용 같아요. 이게 약간 좀 이런 느낌 같아요. 특히 외국계 같은 경우는 자소서를 낼 때 레퍼런스를 같이 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나에 대해서 이런 인간성이 있고 이렇게 업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인정을 해줬다라는 증표로 내는 건데 이렇게 어떤 칭찬을 들었다라는 이런 표현이 일종의 레퍼런스가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레퍼런스적인 내용을 자소서에 넣으셔도 좋고 아니면은 면접에 가서 말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래서 맨 처음 1분 자기소개 할 때 일을 하면서 이런 칭찬을 들었습니다 라는 문구로 시작을 하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대단한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대단한 뭐 성과물이 있는 게 아니더라도 이런 식의 인간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 더 설득이 되고 어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방금 드렸던 말씀이랑 비슷한 결이기도 한데 뭔가 경험을 찾으실 때 어떤 대단한 이야기, 어떤 대단한 에피소드를 찾아야지라는 강박관념을 꼭 가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취준생일 때 봤던 합격 자소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약간 좀 저한테는 일종의 충격이었던 게 되게 대단한 이야기도 아니고 정말 엄청나게 사소한 이야기였어요. 예를 들어서 그분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셨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 병 같은 거를 피치에 뭐 30병씩 이렇게 담아서 정리를 한 다음에 트럭에 옮겨야 된대요. 근데 이 30병씩 박스에 담을 때 약간 좀 하나하나 가지런히 하는 게 귀찮으니까 약간 좀 대충대충 담고 나중에 한꺼번에 옮기려고 했는데 그 한꺼번에 옮기려고 할 때 보니까 이게 좀 평평하게 정리가 돼 있지 않아서 결국에는 트럭에 옮기면서 그 과정에서 뭐 병들이 다 쏟아지고 난리가 났다라는 이런 사건이 있었대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정말 내가 뭐 한순간 편하게 일을 하려는 것이 나중에 이렇게 뭔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이게 더 큰 낭패로 이어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들을 통해서 앞으로 나는 뭔가 기본을 다져야지 기초를 다져야지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이런 식의 이야기를 뭐 그때 문항이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약간 좀 실패를 한 경험 그에 대해서 이런 식의 이렇게 알바를 했었을 때 경험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사소할 수도 있지만 이게 본인에게 어떤 큰 깨달음이 되었다면 이런 점에 대해서 적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말고도 뭐 운전면허 자격증을 따면서 있었던 에피소드에 대해서 적은 합격 자소서도 봤었어요. 그래서 정말 자소서에 뭐 대단한 뭐 대외 활동이나 아니면 뭐 본인이 꼭 수상을 하고 뭐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뭐 몇백 %를 달성하고 꼭 이런 식의 정말 큼직큼직한 에피소드만 써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가지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전문성이 필요한 직무 같은 경우는 모든 자소서 문항에 약간 좀 직무와 연관되는 그런 경험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뭐 금융이라든가 뭐 마케팅이라든가 아니면 뭐 해외 영업, 무역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전문성이 필요한 직무에는 약간 좀 모든 문항에 인간적인 이야기 외에도 약간 좀 직무적인 이야기를 많이 넣으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게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거 외에도 공기업이라든가 영업 직무라든가 이렇게 전문성보다는 인간적이거나 뭐 성격적인 면을 덧보는 직무에는 뭐 이렇게 정말 사소한 에피소드 그리고 그를 통한 깨달음을 기대하셔도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일단 경험 정리를 하는 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게 우선이었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만 하고, 제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자소서에 대해서도 또 구체적으로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더 궁금한 게 있다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콘텐츠 제작 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드리고 꼭 치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치포하세요.